이 차랑 대적할 만한 다른 상용차가 선뜻 떠오르지는 않아요. 여기 앉아서 낚시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저기 학원 원장님 된 기분인데?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드릴 차량은 스타리아입니다. Starbucks. Starbucks. 이 뭔 개소리야! 지난번에 저희가 스타리아 2.2 디젤 7인승 라운지 차량을 리뷰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11인승 LPG 차량입니다. 지난번 리뷰할 때는 시승회여서 한 3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서 리뷰를 해드려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한 리뷰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에서 차를 좀 대여를 해주셔서 오늘까지 총 4일간 제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인승 LPG 차량은 투어러인데요.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라운지와 외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스타리아는 화이트 바디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해드린 차량은 블랙 바디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스타리아는 화이트 바디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 라운지 차량하고 디자인적으로 틀린 부분들은 범퍼부터 해서 앞에 그릴 부분, 그 라이트 부분이 틀린 부분들인데 조금 더 전체적인 디자인의 컨셉은 뭐 비슷합니다. 이쪽에 라이트의 어떤 LED라든지 LED 배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그릴 부분에 골드 색상으로 해서 뭔가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것들,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아마 편집자분이 라운지하고 투어러하고 사진 2장만 딱 띄워주시면 바로 비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리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데이라이트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은 이 라이트 불이 들어오지 않고 양 사이드만 불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로보캅 같기도 하고 뭐 아이언맨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차가 약간 더 우주선 같이 보인다 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데이라이트가 깜빡이 역할도 좀 같이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는 깜빡이가 여기 들어오지 않고 요 아래 여기에 깜빡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이드 쪽 한번 가볼게요. 일단 옆 라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떨어지면서 옆 라인에서 보면 진짜 조금 더 우주선 같은 모노레일, 기차, KTX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최근에 나온 차 중에서는 승합차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리고 이 차가 스타렉스 후속으로 나온 차잖아요. 확실히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쪽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엔진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운전을 할 때 앞차와의 간격 거리라든지 확보 이런 부분들이 처음 운전할 때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기본은 17인치 휠인데 옵션이 추가가 돼서 이 차는 지금 18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옆면의 디자인이 끊김이 없습니다. 어떤 굴곡이라든지 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평평하게 밋밋하게 이렇게 디자인한 것이 오히려 좀 더 새롭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현대기아에서 차들이 나오면 굉장히 막 그 각을 많이 주잖아요. 막 팍팍팍 주고 막 힘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은 기교나 이런 거 없이 매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윈도우의 크기. 이 창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과장 조금 보태서 차의 절반이 유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가 큽니다. 자, 이 차량이 11인승 차량이잖아요. 의자가 뒤에 4열까지 있는데 타고 내리기는 얼마나 편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당연히 자동입니다. 시트 배열은 뭐 적당한 간격으로 지금 해놨고요. 2열에는 타기에는 당연히 편합니다. 제가 3열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도어가 열린 채로 이렇게 들어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4열로 넘어가는 것도 2열 중간에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이동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네, 뒷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라운지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이 리어 램프인데요.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트식으로 LED로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얘는 모양은 그런데 LED는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이렇게 빼놨다라는 거. 그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면은 뭐 이쁩니다. 뭐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보시면 와이퍼, 리어 와이퍼가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히든으로 완전히 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퍼를 위쪽으로 올린 것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고 이쁘게 잘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 유리의 크기죠. 저 거의 한 정말 절반을 이 유리를 사용했다라는 거 굉장히 예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아우, 테일게이트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하나 말한다면 뒤쪽에 있는 공간은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많이 다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요즘 차박들 많이 하시잖아요.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것을 갔을 때 이렇게 열어놓고 뒤쪽에서 뭔가 좀 즐긴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햇빛도 다 가려주고, 특별하게 천막이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여기 앉아서 낚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맨 뒷좌석 4열 잠깐 눕혀볼게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눕힐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뭐 전동식, 아주 뭐 고급 차들처럼, 고급 SUV처럼 전동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렇게 힘은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레바를 당겨서 이렇게 밀면 안으로 쭉 들어가죠. 지금 3열의 의자를 어느 정도 뒤로 공간 확보를 해놔서 요만큼만 들어가는데 조금 더 밀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타리아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레일인데요, 롱레일로 레일이 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이 교차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으면은 좌석에 공간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움직이는데 불편한데, 교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뒤 움직이면서 공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뒷부분에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 이 레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인승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리클라이닝이 되는 비행기 좌석 같은 그런 의자가 뒤에 있잖아요. 9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럼 11인승은 뭐가 되냐? 폴딩을 시키면 풀 플랫이 됩니다. 그래서 평탄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 11인승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빠르게 의자를 전부 폴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의자를 다 폴딩을 시켜놨습니다. 폴딩을 다 시켜놓은 다음에 지금 앞쪽으로 최대한 다 밀었어요. 이렇게 밀고 난 다음에 이 안쪽에 이 정도의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 좀 아쉽게도 2열의 이 부분은 공간이 빕니다. 이 부분은 이불이라든지 쿠션 같은 것들로 조금 이렇게 가리면 완전하게 평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차박하기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높아요,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더 눈에 잘 보이시죠? 굉장히 높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약간 답답하다? 천장이 높아서 그나마 이 정도지, 조금만 더 낮았다 이러면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다. 어쨌든 의자를 전부 다 눕혀가지고 요즘 뭐 많이 하시는 차박이나 캠핑 이런 거 하시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앞으로 밀었을 때 폴딩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장점, 이게 스타리아 11인승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 가서 다른 또 유용한 옵션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트 색상이 베이지 색상이라 굉장히 차 실내도 화사하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질감은 뭐 나쁘진 않아요. 천연 가죽은 아니고 인조 가죽인데 쿠션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승합차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소재가 사용된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싼티 나기는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뭐 승합차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하다, 굉장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승합차답게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도어도 이렇게 보면은 도어 옆면 맨 윗부분에도 볼펜이라든지 동전 같은 것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 바로 옆에 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더 있고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총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좀 좁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는 조금은 불편하더라. 그리고 이 안쪽에 이런데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보면은 물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통 2개랑 그 다음에 소소하게 이 핸드폰 같은 거 그냥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간단한 짐들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계기판 앞에도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요 앞부분도 굉장히 공간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거나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놓고 빼고 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스타렉스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공간을 굉장히 잘 빼놨다. 그리고 하나는 더는 여기에다가도 컵홀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쨌든 수납 공간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그전에는 대부분 요 밑에 감춰져 있었는데 그냥 앞으로 꺼내놨습니다. 디자인을 보면은 모자가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뭐 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낌상은 얘가 이렇게 쭉 당겨서 접어졌다가 펴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꼼짝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운지 차량하고 특이점은 뭐냐면, 라운지 차량은 풀 디지털입니다.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고 요만큼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가. 라운지보다는 조금은 고급스러움은 떨어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훌륭하고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기판이 위쪽으로 올라온 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옵션 자체에 없습니다. 계기판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방 시야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도 계속 계기판을 주시를 할 수가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할도 해준다. 이건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 라운지의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의 어떤 정보나 길 안내나 이게 좀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투어러의 이 모델을 갖고 있는 차량은 제가 운전을 해봤는데 약간 화살표 정도만, 좀 디테일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도 보기에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아반떼에서 본 휠하고 거의 같은 휠 같아요. 휠 사이즈가 조금은 작은, 차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은, 하지만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어떤 편안한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휠 조절은 이렇게 수동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옵션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사용을 해봤거든요. 작동 굉장히 잘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과 같이 연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80km로 세팅을 하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시속 제한이 60km 카메라가 있다 이러면 그 전에 얘가 알아서 GPS 정보를 받아 가지고 미리 속도를 줄여줍니다. 이게 사용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운전하는데 피로감을 굉장히 덜어준다, 뭐 이런 건 뭐 저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기어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차량은 기어봉이 있어요. 기어봉이 있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걸이를 이렇게 딱 팔 걸어놓고 기어봉에 손 올리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뭐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는 요만하고요. 밑에 부분은 전부 다 터치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불편해 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터치식이고 물리적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촘촘하게 글씨들이 있어가지고 찾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근데 한 2, 3일 운전해보니까 뭐 금방 이제는 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적응하면 그나마 쓸만하다, 괜찮다. 그리고 특이한 게 리어 클라이매트가 있는데, 얘를 터치를 하면 뒤쪽에 있는 공조 시스템을 앞좌석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 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절을 하고 있고요. 바람의 방향 이런 부분들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인데, 이 공기청정 기능은 정말 지금 보시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문을 열고 있어서 밖에서 지금 안 좋은 미세먼지가 조금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쪽에서 메시지가 떠서 공기청정을 바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숫자가 지금 현재 100인데 공기가 안 좋을 때는 199까지 올라가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얘가 공기청정을 막 해줘요. 해주고 지금도 해주고 있죠.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들어간 차량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운전을 하면서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크게 신경을 별로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타리아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공기가 나빠졌을 때 실내 대기의 질이 안 좋아지면은 여기에 바로 메시지가 떠주고 바로 작동을 하고 숫자로 떨어지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가 공기가 좋지 않구나, 좋구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외기순환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운전을 할 때 어쩔 때는 보면 공기질이 안 좋아서 숫자가 올라가더라고요. 바깥에 대기질이 안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좀 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장점이었어요. 공기청정기 기능이 굉장히 예민하고 잘 돼 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은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뭐 온열 시트, 그냥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주차할 때 유용한 이 카메라인데,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냐면, 지금 이 서라운드 뷰 기능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 후방 카메라가 켜져 있어요. 이 차가 기존 스타렉스보다 운전을 해보시면은 앞부분, 본넷까지의 간격이 처음 운전하면은 잘 안 나와요, 느낌상.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앞쪽에서 이렇게 꺾을 때
조금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좁은 골목길 혹은 주차장 운전을 하실 때는 이렇게 카메라를 켜 두시고 운전을 하면 운전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차는 후석 대화와 후석 뷰가 있습니다. 후석 대화는 후석 대화를 눌러서 뒤쪽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혹은 이게 학원차로 사용을 한다면은 뒤에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사용을 하면 편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후석 뷰가 있는데 후석 뷰를 제가 터치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PD님이 보이네요.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정차 시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11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학원차, 어린이집차 이런 쪽으로 활용을 조금 많이 하실 건데 학원차에서 아이가 내리고 탈 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 때 주위에 어떤 물체가 감지되거나 차량이 있으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 누가 타 있는지 안 타 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운전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기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불만이 뭐냐면 이 후석 뷰를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자주 사용하다 보면 금방금방 찾아서 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기능을 왜 굳이 이 안에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게 해놨느냐. 저는 이게 조금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상등 스위치 밑에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 숨겨놨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 역시 애플 카플리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데 역시 또 무선이 아니고 유선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 지금 이 차는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뒤쪽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을 하면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승차감을 위해서 뒷열에 사람 3명을 태우고 운전을 할 텐데요. 그분들한테도 한번 이 개방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여는 스위치가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이 지금 열려 있는데 눌러서 이렇게 닫아 보겠습니다. 닫고. 근데 저는 사실 슬라이딩 도어 스위치도 조금은 불만이에요. 우리 저희가 보통 버스 같은 거 타면 옆에다가 이렇게 탁 올리면은 문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특히 이제 학원차라든지 도어를 자꾸 열고 닫는 그런 일이 좀 많은 경우 좀 손이 닿기 쉬운데 만들어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차 앞에 운전석에도 보면은 이렇게 USB 포트가 있고 12V 아울렛도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바로 뒤에도 있고요. 군데군데에서 충분하게 핸드폰을 충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좀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11인승이잖아요. 그래서 앞열에 3명까지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의자를 이렇게 하면 3명까지 탈 수가 있다. 그런데 중간에 앉았을 때 기어봉이 무릎에 닿아요. 그래서 조신하게 앉아야 된다는 거. 앉기 굉장히 힘든 좌석이다. 그러나 조수석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대시보드가 이 앞쪽보다 굉장히 안으로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쪽으로 쭉 더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편안하다. 공간이 굉장히 넓다. 조수석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11인승 차량의 특장점들, 옵션, 그리고 좋은 점, 단점, 아쉬운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은 아마 뒷좌석의 승차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직원 3분이 오셔가지고 2열, 3열, 4열에 한 명씩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행을 해볼 텐데 충분하게 주행을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뒷좌석의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는 20대, 3열에는 30대, 4열에는 40대가 앉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착석 다 하셨죠? 네. 안전벨트 다 매셨죠?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학원 원장님 된 기분인데? 자, 2열에 앉아 계신 우리 20대 분. 네. 스타리아 처음 타본 소감 어떻습니까? 일단은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스타렉스도 타보고 운행도 해보기도 했는데 스타렉스는 그냥 정말 사람을 실어다 나르기 위함을 주 목적으로 했다면은 이거는 네. 정말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3열에 계신 우리 30대 여성분. 네.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이렇게 큰 차를 처음 타는데 좀 많이 개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 옆 다 뚫려 있어가지고 좀 개방적이고 일단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좀 디자인도 예쁘고 내부도 지금 베이지빛이 있어서 좀 제 맘에는 지금은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럼 맨 뒤에 계신 우리 40대 아저씨분 네. 소감 한마디. 아니 원래 나이가 많으면 앞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열에 좀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욕심에. 일단 헤드룸도 괜찮고 레그룸도 엄청 넉넉해요. 맨 뒷자리 치고는. 4열 레그룸이 넉넉하다고요? 네네. 아, 4열 공간 확보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되는가 봅니다. 보통 보면은 11인승 차량들 같은 경우는 4열에 거의 앉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4열도 넉넉하게 확보가 나온다. 자, 그러면 운전을 제가 쭉 계속 할 테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승차감 위주로 좀 느껴보시고 있다가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의 디젤 차량이 아닌 LPG 차량의 특이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전하는 동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2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마력수가 177마력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5 V6 엔진을 갖고 있는 LPG입니다. LPG지만 무려 24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이 차가 더 좋다. 가장 좋은 점은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엔진음, 디젤 엔진음이 좀 들리고 소음이 조금 있는데 차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디젤보다는 장고장이 조금 덜 나요. 그런 부분들도 LPG가 좀 장점이라고도 좀 할 수 있겠죠. 우선 디젤 차량과 LPG 차량을 고민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아마 경제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거예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가 LPG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가 6.7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연비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차량이 지금 주행 정보에 보면은 거리 속도 시간만 나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연비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비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비가 얼마나 안 좋으면 연비를 안 보여주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연비를 측정을 하려면 완충을 한 다음에 주행을 하고 다시 충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하고 거리하고 계산을 하면 나오겠죠. 근데 느낌상 확실히 연비는 좀 좋지는 않다. 그러나 디젤보다는 LPG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왔다 갔다 계산해보면 경제성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경제성이 비슷하다면 저라면 디젤보다는 LPG를 선택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조용하고 탄력이 어느 정도 받았을 때는 얘가 훨씬 더 힘이 좋습니다. 잘 나가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 살짝 굼뜸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50km, 60km 정도 요 정도 올라갔을 때 악셀레이터에다 발을 올리면 디젤 차량보다 훨씬 더 힘있고 가볍게 차를 쫙쫙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처음 받고 그 고속도로를 올라타서 이제 수원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차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셀을 쭉 밟았던데 110에서 더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더 안 올라가지? 했는데 이 차가 11인승 차량입니다. 11인승 차량은 리밋이 110km에 걸려 있어요. 그거는 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최고 시속은 110km다 라고 생각하면 야, 차 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차가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고 힘이 더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상 어쩔 수 없이 110km에 리밋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하면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개방감이죠. 지난번 리뷰할 때도 이 개방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방감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 리뷰어들 혹은 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다들 이 개방감을 얘기하시는데 운전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편하네요.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로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개방감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운전석의 개방감도 당연히 좋지만 후석 뒤쪽의 개방감도 아마 유리의 크기라든지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뒤쪽 개방감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예, 운전을 하는 운전석에 제가 느끼는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전 스타렉스보다도 훨씬 더 좋고 그래도 카니발보다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카니발하고 운전해봤을 때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자, 그럼 뒷좌석에 지금 승차감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열에 계신 분 지금 이게 승차감 느껴지시는 승차감 좀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 본가에서도 부모님이 카니발을 운행을 하셨어서 저도 카니발을 타봤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카니발이랑 어떤 승차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2열은 운전석이랑 승차감이 느껴지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의 승차감은 괜찮다. 네. 이게 방지턱 이렇게 아까 넘을 때나 네. 이렇게 코너링 할 때 뭐 쏠림이나 뭐 이렇게 차가 울렁울렁 이런 것은 좀 못 느꼈어요? 네, 크게 못 느낀 것 같습니다. 크게 못 느꼈다. 네. 3열에서 느끼시는 승차감은 좀 어땠어요? 저는 아까 2열과는 조금 다르게 3열은 꿀렁거림과 네. 약간 덜컹덜컹한 게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뭐 하이브리드 소렌토도 타보고 또 저희 시어머님이 차가 또 카니발이세요. 이번에 나온 카니발인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조금 꿀렁거림이 좀 심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차멀미가 있어서 그런지 좀 울렁울렁거려요, 계속 차 안에. 울렁울렁거린다? 네네. 그래서 저는 2열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남기고 싶네요. 그러면은 네. 그 장거리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네네. 3열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와, 장거리요? 네. 어차피 근데 저는 잠만 자가지고 이래가지고 일단 근데 장거리 간다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4열에 앉아 계신 4열 승차감 어떤가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코나 N이랑 비슷해지가 저감. 뭐 코나 N이랑 비슷하다고? 저기 뭐야, 요철 넘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을 뻔했어요. 아까 코너링 이렇게 그 코너링 돌 때는 좀 어땠어요? 코너링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리어 바퀴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네. 개방감도 일단 여기는 너무 안 좋고요. 4열은 개방감이 안 좋다. 그리고 에어컨이 네. 지금 이 천장에만 있는데 B필러나 C필러에 있었으면 좀 아. 더 시원하지 않았을까. 진짜 더워요, 4열은. 그러구나. 덥구나. 에어벤트가 2열이나 3열 이런 쪽에도 조금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지금 천장멍에만 있는데 천장에 지금 보니까 4열에도 이게 있구나. 있긴 있긴 있는데 있구나. 네. 확실히 이게 B필러, C필러에 있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장거리 여행을 간다. 어때요? 4열에 앉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멀미하시는 분은 절대 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멀미하시는 분은 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승차감, 뒤에 후석의 승차감을 물어봤는데요. 확실히 이쪽에 2열 승차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3열하고 4열은 별로는 승차감은 좋지 않다. 뒤에 앉아서 장거리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피곤할 것 같다.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물론 이 승차감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그 기준들이 있어요. 본인이 소유한 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자주 타는 차 이런 부분들하고 좀 비교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 정도 이 정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며칠 동안 제가 직접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승합차인데도 굉장히 그 옵션들도 풍부하게 넣어줘서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봉고차 뭐 그레이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왔구나. 승합차 같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들, 그래도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아마 스타렉스를 그 전에 운행을 하셨던 분들, 학원차라든지 이런 쪽 상용차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아마 스타리아를 무조건 사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타리아 이 차랑 대적할 만한 다른 상용차가 선뜻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현대에서 스타리아를 좀 잘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유리 깨짐 이슈가 있었어요. 뒤쪽에 슬라이딩 도어 유리가 깨지는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뭐 현대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제 유리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지를 찾아서 보완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스타리아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창문을 오픈한 상태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지 않으시기를 내가 차 운전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운전하기 편한 차, 그리고 학원차로 쓰기에도 너무 좋은 차, 안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차, 스타리아 리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카이드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리아야, 스타리아. 예, 가득이요. 예, 스타리아입니다. 어때요, 차가 이거? 좋아요. 스타렉스보다 훨씬 좋아요. 아니, 차가 네.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 네. 이것도 하얀 거라 좀 이쁘긴 하더야. 예, 그죠.